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8개월쯤 남았죠? 네. 각종 사안에 대해서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퇴임 이부를 혹시 염두에 두고 법원판 검수완박을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 나오더군요. 자,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신문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법조계에서 논란이 대단히 큽니다. 무엇보다도 수사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런 어떤 탁상공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여기 법조계 학계 등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저희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을 잘 제시하겠습니다. 제시해서 이게 보완이 될까요? 아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 형평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중에서 신문 받아가지고 그거 공개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사회적 강자들만 위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 구속영장 피의자 신문처럼 그런 거라든가 수사 기밀의 문제, 이런 식의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잘 국회 등에다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기 전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관계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피의자도 포함이 되겠군요, 대상에. 일단 규정상 그 제한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압수수색 사실을 피의자에게 사전에 알려준다는 것은 증거인멸하고 도주하라, 이렇게 권유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기밀 유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영장 판사가 신문 기일을 잡고 피의자에게 통지를 했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가 증거부터 다 치우겠죠? 상식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보자든 당사자든 피의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의 욕구가 앞서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수사 기밀 누설이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피의자는 증거부터 치울 것이다, 이 얘기는요,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쓴 글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판사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은 신병 확보와 함께 수사 성패를 가늠하는 초동 단계 조치지요. 대단히 중요한 수사 절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철저히 보안에 붙여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의논하거나 미리 공지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보고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무장관에게도 압수수색은 미리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리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안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압수수색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 예고를 했어요. 수사기관과는 전혀 협의 안 됐습니까? 저희하고 협의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의견을 잘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이 보안에 붙여서 입법 예고를 전광석화처럼 해버렸네요. 저희가 입법 예고하는 것을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협의가 없었고 몰랐다, 입법 예고한다는 것을 몰랐다, 이런 말씀인데요.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잡한 사안에 한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 같은 이런 그 각종 부패 게이트, 복잡한 사건, 이거를 정치적 입장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 주로 적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복잡한 사안이라고 하면 주로 경제나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의 경우일 겁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이해하겠는 게, 그게 사안을 짧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필요하다는 생각이실 것 같은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모든 피의자를 평등하게 신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 헌법상의 평등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의 경우에만 그런 특별 대접을 받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희가 잘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수사라든지 재벌 수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평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원행정처장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영장이 기재하는 혐의가 대면 신문해야 할 정도로 빈약하다면 재청구하라고 판사가 기각하면 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부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될런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은 검수완박과 함께 수사책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다. 이런 지적과 논란이 크거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장관께서 말하는 우려 같은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린다 한다면 저희들이 이번 형사소송 규칙이 지금에 관한 지금의 우려는 저희들이 상정한 취지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정보 저장 매체에 된 광범위한 전자 정보 중에는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도 있을 것이고 무관한 정보도 혼재되어 있는데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 압수하는 그런 원칙을 재판에서 압수수색 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정밀한 심리를 통해서 정밀한 차장님 그럼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질의를 하죠. 네, 영장과 관련한 신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지금 있는데 이거 형사소송법 개정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네. 법률 개정으로 이루어진 거죠? 규칙 개정 아니었죠? 네네. 그러면 이번과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의아하다는 겁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8개월쯤 남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각종 사안에 대해서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퇴임 이부를 혹시 염두에 두고 법원판 검수완박을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 나오더군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 조금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헌법상에는 법률에 근거 없는 신문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신문은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신문이 금지된 어떤 신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네.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규칙에서 이거 누가 보더라도 위헌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위헌이라고 그 말씀하시자게 제가 좀 바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처장님. 간단하게 예, 말씀하십시오. 여러 우려도 알고 저희들이 이제 입법 의견과 의견 애고와 의견 조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우리 조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련된 여러 학계와 실무상의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검사와의 심리를 통해 가지고 적절한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헌법 12조의 경우에도 물론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형벌권의 실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 엄격한 법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되고 있고요. 이거는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을 좀 더 덜 제한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연 다시 하지만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여러 가지 우려의 지점 같은 것들도 저희들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